시작했고, 제가 자기 이제 시원학생 소개를 부탁하는 것부터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어학연수를 좀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현지에 있는 학생분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을 대신 좀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저희가 상담하는 저희들이 여러분께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이제 같이 공부하는 지금 현지에서 정말 공부하고 있는 친구의 입장을 들으시는 게 좀 더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더 생생한 현지의 정보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호주 브리즈번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분을 모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시원 학생분,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실까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시원 학생분이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호주 브리즈번에서 유학 중인 박시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 어느 정도, 언제 쪽지 출국을 하셨고, 한 어느 정도 기간으로 공부하고 네, 있으신지도 얘기를 잠깐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올해 4월 이제 19일부터 이제 9월 9일까지 EF에서 진행 중인 6개월 기간 동안 이제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언제, 한 어느 기간 동안,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를 제일 고민을 또 많이 하세요. 시원 학생 같은 네. 경우에 내가 호주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혹은 또 뭐 어학연수를 좀 왜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어학연수를 가야 되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어, 실제 이제 그 영어 공부를 이제 진행하면서 여러 음. 시험들을 봤었고 그 시험마다 만족스럽지 않은 이제 점수를 얻는 것과 동시에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가 실제로 영어라는 게 언어로서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음. 올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어학연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호주라는 지역을 혹시 선택하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네,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제가 어학연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주변 지인들에게 말을 하다 보니 이제 생각보다 제 주변에서 호주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도 상당히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호주에 대한 이제 기후라든지 기차 관련돼서 여러 이점에 대해서 들었어서 정말 호주가 괜찮은 나라이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좀 주변에 지인들이 많이 다녀온 국가라서 좀 친밀감을 많이 느끼셨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내가 국가를 어디를 갈지를 정했어 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네, 많은 어학원들을 두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우리 네. 시원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EF를 좀 네. 선택하게 됐던 이유, 계기가 혹시 있으실까요? 어, 음. 네. 이제 아무래도 EF 같은 경우에는 그 네임밸류가 정말 크기 때문에 이제 음. 저도 좀 접근하기 정말 쉬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음. 또한 이제 EF 유학 이후에 엠버서더 이제 사후 정책으로 되어 있는 엠버서더 제도라든지 정기적으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언어 교환 활동 등 음. 이제 언어 유학을 마치고 나서에도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영어를 이제 쓸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이 있어서 정말 큰 메리트로 느껴졌고요. 또한 이제 저는 이 언어 유학이, 이제 어학 연수가 끝나고 난 후에 내년에 다시 일본 대학으로 복학을 할 예정인데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학 연수가 끝나고 나서도 내가 EF의 이러한 어드밴티지를 잘 가져갈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제 EF는 일본에도 지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속적으로 내가 이런 그룹에서 같이 일원으로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정말 큰 매력 포인트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가시기 전에 이제 그런 이유로 EF를 선택을 하셨다면
지금 공부하시면서 느끼는 이제 EF여서 좋았던 점이 혹시 있으실까요? 보통 호주는 제가 뭐 들어보면 아무래도 한국 친구들이 많이 생활비가 좀 저렴해서 혹은 일을 좀 병행하실 할 수 음, 있는 비자가 나오기도 하고 한 지역이라 한국인들이 좀 많을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어학 목적이 아닌 음. 친구들하고 섞이는 지역이기도 해서 어학원을 선택할 때 학생들이 이제 이 점을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원 학생이 느꼈던 공부를 실제로 하시면서 EF여서 좋았던 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현지에 있는 다른 이제 어학원들에 이제 재학 중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면서 제가 실제로 이곳에서 느꼈던 부분은 정말로 한인 비율이 낮다는 것을 크게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제 워킹 홀리뿐만 아니라 이제 일을 목적으로 이제 어학원에 와서 이제 어학원을 목표로 하는 어학원에서 이제 언어를 같이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제 음, EF 같은 경우에는 그 커리큘럼상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음, 정말로 공부에만 포커싱을 맞춰진 사람들만 이곳에 있을 수 있고, 때문에 이제 저와 같이 정말로 나는 영어만 이제 이렇게 상상시켜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게 음,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음, 이제 언어뿐만 아니라 여러 액티비티 시스템도 그 시스템에 공부 시스템에 맞게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정말 저는 만족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정리를 하면, 이제 한국 네, 국적 비율도, 호주가 좀 한국인이 많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EF 같은 경우에는 네, 국적 비율 하는 한국 친구들을 좀 굉장히 적게 느껴지셨고, 그리고 이제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학에 좀 포커스된 시스템이나 커리큘럼 때문에, 음, 특성 때문에 어학을 목적으로 온 친구들이 네, 많다 보니까, 어, 네, 분위기나 이런 부분이 분산되지 않고 어학을 좀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네, 것처럼 액티비티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학생분들한테 네, 많이 어필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보통 액티비티 하면 그냥 노는 거, 노는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을 또 많이 하시는데 사실 처음에 갔을 때 다른 모르는 뭐 문화도 다르고 약간 외형도 다른 외국 친구들하고 친해지기가 우리나라 문화권이나 아시아 문화권 특성은 사실 쉽지 않아서 이런 친구들하고 레크레이션처럼 좀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또 액티비티라서 이 액티비티를 굉장히 다양하게 잘 활용하는 방법이 저는 되게 본인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이 부분을 시연 학생도 혹시 동의하세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좀 기억에 네, 남거나 추천해주고 싶은 캠퍼스 액티비티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현재 브리즈번에 있는 브리즈번 EF 캠퍼스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네, 서퍼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골드코스트가 2시간 거리에 이제 떨어져 있는데요. 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서핑을 했던 게 아직까지 정말 크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서핑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관광객들 그리고 현지 사람들이 많은 이제 휴양지로서 이제 뭐 그곳을 찾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과 약간 대화를 이제 이어나갈 수 있고 이제 서핑을 아무래도 진행하다 보니 정말로 이게 마찰이 잦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대화하는 포인트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언어가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네, 서핑 추천드립니다. 마찰이 있었다고 하는 게 뭐 약간 정말 뭐 네, 싸움 혹은 뭐 분쟁 이런 게 있었다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서로 이제 네, 부딪히고 만날 일이 많다라는 걸까요? 네, 우리 지금 좀 영어 네. 공부를 한 지가 돼서 어때요? 아니면 이제, 정말 이렇게 약간 네, 뭔가 몸으로 네. 부딪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슨 이슈가 있었었어요? 어, 네, 실제로 음. 있었던 이제 해프닝인데요. 이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서핑 에리어가 따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곳에서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밀집도가 높은 날에는 정말로 이제 그 정말로 부딪히는 경우가 정말 음,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약간
정말로 이제 그런 해프닝이 좀 말싸움이 아, 가끔씩 일어납니다. 그때 아, 이제 저는 네, 영어가 그런 정말 잘 부분. 나올 겁니다. 아,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극한 상황에서 네, 보통 영어가 많이 느니까요. 그러면 우리 이제 네, 액티비티라든지 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했는데, 네, 보통 우리는 이제 학기제로 출국을 했잖아요. 네, 학기제에 보면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학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수업이 없는 네, 방학 기간 혹은 이제 주말 이럴 때는 이때 수업이 없으면 음, 놀기만 하고 영어 안 느는 거 아니에요?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언어가 느는 데 네,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기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원 음, 학생분 혹시 방학을 네, 좀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이제 좀 더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평소에 가보지 못하는 곳을 이제 방문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스테이 거주 중이기 때문에 홈스테이 가족과 약간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든 가꾸기라든지 주변 이웃들과 함께 이제 그 바베큐 시간을 갖는다든지 뭐 네. 점심에 그 가족들과 논다든지 등을 진행하면서 네. 이제 제 스피킹 능력을 정말로 많이 썼던 이제 발휘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홈스테이 네, 분들하고 좀 많이 친해지신 상황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또 영어 활용도를 많이 배웠던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서 활용도를 좀 높였던 기간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네, 액티비티나 방학 이런 좀 브레이크 타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수업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커리큘럼 상에 네, 시원 학생분이 느끼시기에, 아, 나 이런 수업이 정말 네. 좋았고, 나한테 좀 인상에 남았던 어떤 음, 서브젝트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좀 얘기 간단하게 소개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네. 아마도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수업이기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pronunciation 수업인데요. 음, 이제 평소에 트라우마였던 제 영어 발음을 조금 더 교정을 네, 하고자 들었던 수업이지만, 네, 이제, 그 내에서 이제 커리큘럼상 저희는 저희 발음뿐만 아니라 같이 설문조사라든지 또한 음,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롤플레잉이라든지 등등을 하면서 발음 음, 교정을 진행을 했었고, 이제 마지막 수업 때 저희는 특별히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학교 내에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방식과 달리 그날은 특별히 주변 공원에서 현지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제 만든 질문과 오직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영어만으로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수업이었는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정말 괜찮았던지 다들 정말 많은 사람들과 이제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 네. 호응도가 좀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모르는 현지인들한테 다가가서 어떤 나의 내가 이제 궁금해하는 네, 주제를 조사를 한다는 게 사실 되게 쉬운 게 아닌데 여러 정말 기억에 네, 남는 경험이셨을 것 같고 지금 그러면 네, 아마 그렇게 현지인한테 다가가서 스스럼 없게 어떤 주제를 던질 정도의 실력이 되신 네, 느낌인데 많이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도대체 되게 가기 전에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나 영어 잘 못하는데 스피킹 잘 네, 못하는데 내가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도 많이 걱정을 하셔서 지금 예전의 실력 아니면 또 갔다 와서 정말 늘까? 이것도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라 원래 영어 실력이 네. 어땠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이거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네. 음, 이제, 어, 지금까지 이제 지속적으로 저는 영어 공인 시험을 이제 치러 왔었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토플 같은 경우에는 90점을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보유한 상태로 이곳에 오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토플 90점이라는 점수가 좀 낮다고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제 그에 맞는 스피킹과 리스닝은 저는 이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서 이곳에 올 때 정말 그 두 개만큼은 가져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저는 이곳에서 스피킹과 이제 리스닝을 정말 잘 됐다고 생각을 하게 된 해프닝이 있는데요. 그 해프닝은 이제 제가 꿈을 되게 자주 꾸는데요. 이제 네, 꿈을 꾸는데 저도 모르게 꿈속에서
영어를 말하는 꿈을 꾸는 걸 보고 네, 이제 많은 네, 학생들이 네, 얘기하시는 맞아요. 네, 네. 네, 네. 정말 음,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본인이 네, 생각하셨을 때 이제 내 의사라든지 생각을 좀 네, 영어로 말하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해진 그런 상황 네, 정도라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알겠어요. 네, 그러면 보통 학생들이 가기 전에 걱정하시는 부분 네, 중에 하나가 내가 실제로 가서 네, 외국 친구들하고 정말 좀 잘 친해질 수 있을지, 뭐 갔을 때 한국 친구들하고만 좀 음, 어울리게 되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부분도 걱정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외국 네, 친구들하고 좀 친해질 수 있는 팁을 공유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뭐 적은 거도 관계가 되겠지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처음에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외국인 친구들 시선에서는 조금 더 소극적인 친구로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어색한 사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먼저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hi 아니면 그냥 hello 같은 간단한 인사로 먼저 다가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런 러프한 이 인간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네, 사실 모르는 사람들하고 인사를 잘 하는 문화가 아니고, 또, 뭐, 네, 스몰톡이라든지 이런 게 뭐 거의 없고, 엘리베이터를 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웃이라든지, 뭐, 같은 아파트 사람들이 타도 그냥 되게 조용히 본인 할 것만 하지, 인사를 하는 문화는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외국은 워낙 네,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인사 나누고 스몰톡을 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아마 내 마음이 닫혀서 그렇지 나한테 다가오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을 좀 내가 언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렇게 좀 닫힌 마음이 아니라 모르는 단어를 뭐 생각을 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아는 단어 선에서 좀 단어 위주로라도 툭툭 던지는 연습을 좀 하면 대부분 웰커밍하게 서로 이제 영어를 배우러 온 친구들이니까 웰커밍하게 맞아줬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음, 같고, 원래 제가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제가 알기로는 졸업식을 앞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과정이 종료가 되니까 영어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영어는 영어로 꿈을 꿀 정도이니까 많이 늘으셨을 것 같고요. 이제 네, 영어 맞습니다. 외에도 내가 해외 경험을 통해서 좀 이런 거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경험이라던가 있으시면은 좀 네, 얘기를 쉐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이제, 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대학을 이미 재학 중이었었고, 이후에 이제 어학연수를 이제 결정했기 때문에 해외 생활에 있어서에 대한 이제 어색함은 조금은 없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네. 실제로 와서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여러 문화권들과의 차이라든지 이제 대화 화법 같은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내가 약간 몰랐던 부분들을 여기에서 정말 많이 느끼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음, 아무래도 이제 아시아 문화권 같은 경우는 특성상 다른 네, 외국과의 교류나 다인종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 좀 네, 한정적인 문화를 접하는데 외국에 나갔을 때 학생들이 배우는 건 다양성을 접하는 거, 거기에 의해서 내가 되게 네, 플렉서블해지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아마 그 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네, 같고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면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거, 가기 전에가 제일 결정하기 전까지가 많이 망설여지게 되는데, 그때 네,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만큼 뭔가 얻어오는 것이 있을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기간을 미루기도 하고, 아니야, 뭐 그냥 국내에서 공부하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연수를 오기 네, 전에 뭐 고민하는 친구들 아니면 왔을 때 이런 음, 마음가짐으로 오면 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약간 이제 먼저 경험하고 있으신 네. 분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이제 저도 이제 어학연수를 고르기까지 그 고민하는 기간은 조금 이제 상당히 가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네. 처음 가졌을 때 누구나 큰 목표를 가지긴 마련이지만 그 목표를 갖고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오히려 그 목표가 더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어, 네, 고민 없이 한 번은 실행시켜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마 제가 이제 대부분 좀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질문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취합을 해서 대신해서 전달을 드렸고, 뭐 이제 시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일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제 녹화본으로 대신 좀 질문을 전달드려서 실시간 질문을 받을 수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어학연수를 가면, 어, 하루하루, 그다음에 한 시간 한 시간이 이제 내가 주어진 환경을 활용해야 되는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너무 잘 적응하고 있고 만족도가 있으셔서 본인의 경험을 좀 쉐어링을 해주고 싶어서 시간을 좀 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그거를 마지막 인사로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시원 학생.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졸업식도 잘 하시고요. 마지막에 졸업장까지 네, 잘 받아서 오시고, 우리나라에 오시면 이제 일본으로 나중에 돌아가시겠지만, 일본이든 혹은 나중에 네,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이제 다녀온 친구들 대상으로 하는 우리 리터니 파티라든지 이런 것도 오셔서 다른 친구들도 해외에서 경험을 하고 온 친구들도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과정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세션은 여기서 종료하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